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네. 오늘 시장 이야기 또 뭐 이슈들 어떤 것들이 그러시죠. 있는지 한번 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보증권에서 오셨죠? 박병창 이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사님 어떻게 밖에 딸기 좀 드시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드셨어요? 네, 가는 길에 먹겠습니다. 가는 네. 길에 드시고요. 많이 드세요. 네, 그러면 미국 시장은 나스닥이 또 15,000원 뚫었습니다. 예. 허탈해. 나스닥 15,000원에 S&P 500은 4,768포인트입니다. S&P 500이 역사적 신고 지수는 이제 2%도 안 남았습니다. 신고 지수를 찍고 뭐 조정을 보이더라도 보이려 그러나 뭐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그렇죠. 타겟 프라이스 근처에 가면은 돌파 후에 조정을 좀 많이 보이죠. 일단 뭐 거기까지 와 있고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당히 견조합니다. 나스닥은 9개월의 연속 상승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월의 하락은 단 이틀뿐입니다. 지금 8주 연속 상승 중이고요. 그리고 3개월 조정 보였는데 2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 지수 돌파 또는 임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는 74달러까지 홍해 지정학 리스크로 반영하면서 약간 올라왔고요. 그리고 달러인데 쓰라 국채 수익률은 약간 떨어졌다가 또 다시 반등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변동성이 축소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인데스가 101.7이에요.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3.93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내려와 있는 상태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는 우호적인 조건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면서 시장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세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애플 같은 거 잘 보세요. 애플이 아주 소폭으로 올랐다 소폭으로 빠졌다가 뭐 호재성 재료도 있다가 악재성 재료 있다가 호재성 재료라 하면 요번에 4Q의 실적이 좀 좋을 거다 이런 재료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뭐 중국의 애플 스마트폰 사용 금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호황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좀 그랬고요. 엔비디아도 500달러 갔다가 어제 엔비디아만 빠졌어요. 다른 건 다 오르고요. 0.94% 정도 약간 내렸습니다. 다른 것들 보시면요. 뭐 메타, 넷플릭스, 알파벳, 바이콘 테크놀로지, 인텔도 2%나 올랐고요. 최근 들어서는 인텔하고 AMD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사적 신고 지수를 경신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지난주에 FOMC 회의가 지나면서 좀 변화된 게 러셀 2000 지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제일 많이 올랐어요. 다른 지수보다. 러셀 2000 지수는 약 7.5% 정도 올랐습니다.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그래서 가장 많이 올라서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이 조금 변하고 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7%, 2,568포인트, 코스닥은 0.86% 올랐습니다. 지금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을 보시면 숫자 자체를 보면 숫자가 확 줄었죠. 숫자가 확 줄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거래가 둔화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매도로 변했죠. 지난주에 동시만기 끝나고 나서 외국인들은 이제 매도로 좀 전환했습니다. 또는 매수한다 하더라도 매수를 이제 강력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좀 눌려 있는 둔화된 그런 상태고요. 종목별로만 등락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코스피 강보와 코스닥 0.8% 정도 올랐는데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조금이지만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혼조 상태다. 개별 종목의 이슈별 등락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개별 종목에 호재성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급등하는 현상을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약간 개별 종목 상세이면서 약간 포모성 거래가 있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 그렇게 개별 종목 상세가 좀 이루어지면서 전체 시장은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좀 답답한 그런 국면에 계속 있습니다. 네. 오늘 커머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 지수 발표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걸 종합해서 지금 시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과도하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월갈 IB에서도 기대에 의한 상승이 좀 과도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오른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 우리 3프로 방송이 아니고 뭐 이렇게 포털이나 이런 데 뉴스 이렇게 보시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매일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잖아요.
전부 다 뭐라고 나오냐면 금리 인하 반영하면서 상승. 그리고 뒤에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금리 인하 될 거라는 그 생각으로 이제 시장이 다 가고 있다 이거죠? 근데 뭐 계속 가요? 이것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딱히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 되면 클로징 수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제가 어제 보니 국내 기관들 중에서 아웃소싱, 특히 연기금 아웃소싱의 수급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클로징을 거의 대부분 했을 건데 그런 곳에서 나오는 매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연말 클로징 수급이 지금의 종목별로 차별화를 주거나 이제 등락을 준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네. 미국은 3개월 연속 하락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1개월 하고 1개월 바로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 부분 쇼커버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클로징에 매도한 것이 클로징이 쇼커버잖아요. 매도한 거는 클로징이 쇼커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주면서 이렇게 매크로의 지표가 좋아져서 금리 인하를 반영하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오른다고 보기에는 너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급적 요인이 마지막에 좀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1월 2일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공매도 뭐 이렇게 때릴 수도 있겠네요. 새로 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안내 중에서 조금 더 안에 들어가 보면 조금 좀 차이점은 뭐냐면 시총에 왜 S&P 500이 아니고 S&P 7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총 상위에 그 선두그룹만 그동안에 움직였었잖아요. 그들 종목들이 좀 서 있습니다 요즘에. 예. 그러면서 시총 그 밑에 바로 아래에 있는 2, 3위권 그룹하고 그동안 상대 약세였던 쪽들이 있어요. 그런 쪽이 최근 들어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쉬운 말로는 뭐 키 맞추기 한다. 또는 윈도우 드레싱 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동안의 시장을 끌고 왔던 쪽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좀 서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호재성 제로 나오면서 올라오는 그런 듯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에 강했던 종목들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좀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그런 상황이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뭐 만기 후에 외국인 이제 매도로 전환됐다. 그래서 지수는 등락은 제한적이다. 이번 주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 종목 잔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세스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거기 관련된 종목들이 요즘에 강합니다. 거기에 대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되면 반기말하고 연말 되면요 아웃소싱 보험도 아웃소싱을 주고 연기금도 아웃소싱을 주거든요 운용사에 이런 것들이 운용사 아웃소싱 준 그 운용사들의 변화가 생기면 그대로 주식을 넘기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 이익 실현도 하고 또는 손절 매도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니까 그런 수급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어떤 A라는 운용사가 있는데 네. 내년에는 운용사에서 빠졌어요. 이제 반납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차익 실현할 건 하고 그리고 뭐 좀 그동안에 그들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별로 좋지 않았던 거 뭐 이런 것도 좀 매도 그런 게 좀 보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이게 똑같이 외국계 펀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요즘 잘 보니까 외국계 펀드에서 갖고 있었던 종목들 있잖아요. 장기 펀드들은 어떻든 간에 그 알고리즘 매매 말고요. 네. 그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보니까 외국계 펀드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양도세 관련돼가 뭐 결정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양도세 관련 수급 얘기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배당 날일이 다음 주 25일이 휴일이고 26일, 27일 배당 날일이잖아요. 그 개인들은 배당 날일 전에 좀 매도의 성향을 좀 가져요. 그리고 기관의 그 금융투자나 일부 기관들은 배당을 받으려고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들이 이제 충돌하면서 거래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시간이 약간 있어요. 네. 막판에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개인들이 좀 매도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양도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이 소위 이 양도세 관련해서 매물이 도대체 얼마나 있냐. 실제로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매물 나오는 게 얼마나 되냐. 그렇게 그냥 않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네. 그 자료들 나오는 심지어 뭐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들도 봐도 이거 만약에 이번에 계속 또 한 번 기대를 줬잖아요 지금 이거 안 나오면 막판에 이거 매물 폭탄 나오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도니까
함부로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런 상황이 좀 있다. 음. 우리나라는 이제 연말 수급의 시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는 오랜만인데요. 이 뉴스가 뭐 특별히 지금 당장 이슈는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중국의 기대치 또는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가져왔는데요. 중국 왕이 부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찔끔찔끔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아니고 CNBC 말 뉴스인데요. 좀 크게. 네, 중국은 중앙정부 부채, 지방정부의 부채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중앙정부 부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물가도 낮습니다. 중국은 뭐 디플레이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그동안에 미중 양국 간 금리 차례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연준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지원 강화할 필요로 인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국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변화가 또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읽으면서 지금 생각난 건데요.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자기 그냥 혼자 섬나라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이 정책이 네. 중국하고 미국하고는 이 같이 가지 않고 엇박자로 하는 게 훨씬 많았습니다. 일본이요? 아니 중국하고 미국. 중국하고 미국이. 네, 미국하고 중국이 이들이 같이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랬냐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거나 시스템 위기가 생겼을 때는 좀 같이 가는 공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좀 엇박자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지금 그 동안에 금리 이제 인상을 계속 하는 동안 중국이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오히려 물가도 낮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돼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금융 쪽에서는 금융 사이드에서는 양적으로 또는 금융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완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동안의 시장을 버팀목했던 것은 뭐냐면 재정 사이드에서 돈을 시장에 준 거잖아요. 네. 내년에 재정 사이드에서 자금 지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거기 공화당에서 선거 대선을 앞두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완화적 정책을 중앙은행에서 할 개연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중국의 움직임이 내년에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다. 뭐 그 정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한 네. 가지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저는 뭐 이 얘기를 뉴스로 가져오지는 않는데 뭐 아주 특별하게 좀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시장 뉴스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많이 진일보된 것 같아요. 지금 하마스 지도자의 한의회가 휴전 협상차 오늘 이집트에 방문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는 상태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18일 날 예정된 휴전 촉구 결의안 표결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연기의 이유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연기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문구를 조정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 중단이 아닌 보류 이렇게 그 문구 하나를 이렇게 좀 바꿔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뉴스에 보면은 어떤 뉴스들이 나오냐면 이 미국 내 정치적 여론 영향으로 인해서 이거 뭔가 휴전에 대한 유엔 안보리에 미국이 좀 찬성 또는 기권하면서 이걸 좀 표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좀 가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난 동안에 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 한 2차례 정도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 촉구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미국이 다 반대했었습니다. 미국이 반대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거 연기시키고 문구 조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좀 변화의 기류가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섹터별로 뭐 몇 가지들 좀 있는데요. SK 최태원 회장이 대한상의 송년 간담회에서 반도체 락바텀 벗어난 단계다. 자, 이런 거는 일단 뭐 우리가 애널리스트 자료도 있고 또는 뭐 뉴스도 굉장히 많은데 그룹 총수의 그 업에 있는 총수의 발언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경기 회복 전망한다. 그러나 중국 경기 회복 속도가 가장 큰 변수이다. 중국을 중요하게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디램은 나아지고 있지만 낸드는 아직 거의 잠자는 수준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좀 있어요. 우리가 보는 보고서나 이런 뉴스보다는 좀 조금 보수적이죠.
근데 아무튼 반도체의 락바텀이 벗어나는 단계라고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인텔이 AI PC 추진으로 인해서 PC 산업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트렌드 포스발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 뉴스는 12월 중순에 최신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를 이제 인텔이 이제 프로세서 하잖아요, CPU. 네. 출시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인텔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레노버, 델, HP 다 신제품 출시를 하는데 핵심 포인트가 뭐냐? 2024년에 AI PC로 인한 PC 교체 수요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흥행이 된다. 실제로 상업화가 되고 승인이 된다. 그럼 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시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또 이제 봐야겠죠. 그리고 물론 가격이 되게 높아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실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는 우리가 진짜 추이를 좀 봐야겠지만 요즘은 이제 집에서 사실 PC 새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렇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AI PC가 네. 조금 일반화되고 뭐 이렇게 네. 인기를 끌게 되면 네. PC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겠고. 그런 개연성에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과 인텔이 내년 AI 전용 제품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나왔는데 네. 왜 이런 뉴스가 나왔냐면 인텔의 최신 프로세서에 삼성의 칩들이 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LG 디스플레이가 유상증자가 있었죠.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또 여기에 관심 많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 종목 하나나 LG그룹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6, 7, 8, 9가 같은 맥락의 뉴스라서 같이 제가 이렇게 한 장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LG 디스플레이가 1.36조 원 정도의 주주 배정 유상증을 했습니다. 이게 할인해서 가격이 됐죠.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10% 넘게 빠졌다가 마이너스 3%, 3몇 %에 끝났어요.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LG전자 개준이 안 좋았어요. 주가가 그동안에. 네. 근데 LG전자는 어저께 좀 올랐어요. 왜냐하면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1조 원 정도로 LG전자에서 여기에 지원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그 지분율로 봤을 때 한 5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래도 걱정이 1조 원 걱정을 했는데 5천 원이 됐다. 뭐 이런 투여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갖고 뭐 할 거냐? 재무구조 개선이 제가 보기에는 제일 목표인 것 같은데 중소형 및 차량용 OLED 설비 투자, OLED에 올인하겠다. 이렇게 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애플이 아이패드와 맥북에 OLED 적용을 하겠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애플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BOE를 배제한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BOE가 계속해서 지금 훨씬 더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OLED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애플이 뭐 하나 바꾼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IT 기업들은 어마어마하게 그 판도가 바뀌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OLED 부분에서 애플이 적용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뉴스였거든요. 거기 이제 중국의 BOE나 이런 데서는 뭐 OLED 생산 라인을 계속 구축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중국의 폴더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분야의 급성장했다는 디지털 뉴스가 있었는데 BOE가 3분기에만 130만 개의 폴더블용 디스플레이를 출하했다. 중국의 상위 3개 OLED 제조업체가 4분기에만 370만 개, 연간 800만 개 출하했던 옴디아의 시장 조사 업체죠. 이게 발표가 폴더블 폰용 디스플레이 이렇게 많이 출하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폴더블 폰이 그만큼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 중국 안에 중국 내수 시장 그렇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중국 내수 시장이 이렇게 지금 급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냐? 이 급성장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술 발전이 더 있겠죠. 기술 발전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이거 구조조정했었거든요. 작년 말서부터. 네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상증자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OLED에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중국의 폴더폰이나 디스플레이 분야는 급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디스플레이는 그동안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에서 탑인데 네. 이들이 이 중국 추격하는 중국을 제치고 어떻게 해 나가는 게 굉장히 변곡점이 지금 와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 그 가운데 이 뉴스는 뭐 예전부터 있었는데 요즘에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정부 부처 국영기업에 자국산 스마트폰 사용해라라는 지침 줬다는 거 있었죠. 네네. 이러다가 자기네가 또 아니다 그랬었어요. 근데 최근 뉴스 계속 나오는 건 뭐냐면 오히려 금지령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건 역시도 중국의 자국 내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는 급성장하는 거죠. 여기에 급성장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네. 그 자금으로 인한 기술 발전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애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삼성 갤럭시 폰 바라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에 약간 우린 주춤주춤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기도 하고 좀 두고 볼 만한 문제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당장 이제 삼성폰 같은 게 이제 중국에서 워낙 점유율이 없으니까 네. 뭐 큰 영향이 직접적으로 오진 않지만 2%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애플은 이게 애플이 영향이 좀 타격이 있으면 크겠죠. 또 우리나라는 또 애플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들이 많고 많이 그러네요. 있거든요. 그렇게 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의 치식 있잖아요.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네. 어저께 정오에 오픈 베타 서비스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화두였어요. 이게 계좌 뉴스도 이제 많았고요. 트위치 사업 접고 이제 예. 치지직이 이제 네이버가 시작한다. 이게 이제 아직 가칭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왜 치지기가 그랬대? 가칭 얘기니까. 네. 트위치 짤이 돌더만 아프리카 TV 대표가 네. 아직 시작도 안 해 치즈직 갖고 되겠어. 네. 트위치 설수로 인해서 아프리카 TV와 유치제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 뉴스가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이름이 아예 프로그램 발표했는데 트위치 웰컴. 트위치에 설수하니까 트위치에 있었던 거기서 유저들도 유저들이지만 거기서 사업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트위치 웰컴이라는 프로그램을 발표해가지고 유치전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TV가 이제 요거를 좀 이 시장을 좀 먹어보겠다. 네.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1번째 뉴스는 열매 컴퍼니의 조각 투자 1호가 흥행으로 마감했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조각 투자나 토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요. 아무튼 요 내용은 구사마 야오미의 미술품 호박 그 포털 보면 이제 그림이 나와 유명한 있습니다. 거죠. 예, 호박이 노란색 청약이 그거에. 됐는데 1시간에 목표가 한 12억 3,200만 원이었는데 1시 넘어서 한 오후 되니까 19억 4천만 원 정도가 청약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흥행해서 마감을 했다 1호가. 그래서 향후에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은 뭐 여기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증권사들이 지금 이걸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 시장에 진입해서 이걸 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 요걸 하려고 하는 플랫폼 회사들도 지금 우후죽순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계속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전에 뭐 NFT 한참 막 저 붐일 때 요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 미술품 하나를 두고 이제 여럿이 소유하는. 그러니까요. 네. 뭐 비슷비슷한 것들, 비슷비슷한 상품들이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첨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네. 이런 얘기하면은 이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야 꼰대냐 뭐 이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네. NFT도 그렇고 쿠폰도 그렇고 뭐 또는 이런 미술품이나 이런 거 이거 엄청난 시장에서 저 진짜 욕 먹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뭐 사실 코인 시장도 그렇고. 그런 시장의 대체 투자로서 재테크를 하는 시장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기회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뉴스가 계속 나오고 충분히 그 효과가 있고 그 뭐라 그럴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품이나 이런 것들은 재테크의 일환으로 쓰는 거지 여기서 이 미술품에서 부가가치가 나옵니까? 부가가치 저는 어떤 기본적으로 왜 이런 거에 약간 그런 생각을 드냐면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네. 코인이나 이런 돈들이 기업이나 신기술의 발전에 있는 그런 데 투자가 되면 훨씬 더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진일보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꼰대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는 재테크하는 거잖아요. 그건요. 뭐 금이랑 비슷한 거죠. 뭐. 예.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흥행이 이번에는 될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그냥 가져온 뉴스인데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종무식도 없고 시무식도 이번에 안 한다는 거 발표한 데가 되게 많고요.
22일이 이번 주 금요일 아닙니까? 네. 업무 마무리하고 쭉 쉬어라. 마지막 주를 마지막 쭉 쉬어라라고 오. 지금 권장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휴가 갈 것들 안 가면 또 돈으로 보상해야 되니까 아, 연차 보상, 그렇겠구나. 연차 보상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지. 이번에 뭐 지금 막판에 뭐 경기가 막 좋아가지고 생산을 막 해야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권장 휴가하라, 이번 참에 푹 쉬어라, 뭐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상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28일까지는 절대 못 쉬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의 죄송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병장 이사님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예. 들어가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